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대구 지역 청라 언덕역 근처에 있는 청라 힐스 자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라 언덕역이죠, 이곳이. 그러면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도시가 대구의 중심 특권이다. 즉 이 말은 이미 갖춰질 건 다 갖춰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 갖춰진 곳에 대해 새로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곳이 거짓말 치는지 안 치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전용 면적 25평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죠. 5억 5억 대. 그래서 5억 1000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5억 1500은 2020년도에 그 점수가 5.7입니다. 즉 5.7이라면 우리가 광역시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게 6 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있는 아파트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상 나올 수 있는 점수대에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청라 언덕역이 이렇게 있으면 대구에서 더블역세권 같은 거는 더블역세권이고, 우리가 지금 지어지는 곳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볼 수 있는 것은 남산 휴먼시아, 그 남산 그린타운의 과거를 보면 우리는 청라 힐스 자이의 미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남산 휴먼시아. 자, 이곳을 보면 이곳은 준공연도가 2008년 10월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KB 부동산을 가지고 그 시세를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남산 휴먼시아가 2008년에 입주가 했던 것이고, 2006년 정도에 우리가 분양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때 금액대를 보면 대략적으로 2억대라는 거 알 수 있죠. 2억이라는 거. 즉 2억 그 정도의 가격대였다. 2006년도에. 그러면 2006년도에 2억은 그 당시 시세가 6.1인 거예요. 6.1에 나왔다. 그러면 2019년도 현재 6.1에서 매매 가격은 어느 지점 정도에 올 수 있냐면 3억 4천 그리고 4억 5천, 그 정도 사이 9천만 원 정도의 갭을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나와 있는 2019년도에 금액을 보면, 시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KB 부동산의 시세는 대략적으로 시장가 정도로 나와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남산 휴먼시아가 청라 언덕역에서 우리는 이 6.1이라는 점수가 에서 통화량이 흡수되면서 올라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6.1이 가능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건 남산 그린타운이에요. 그럼 이곳의 준공연도는 2005년이고, 이 준공연도 이후에 실거래가가 찍힌 걸 보면 2005년, 6년, 7년이죠. 즉 우리가 2008년 미국과 금융위기 이전에 찍혔던 2007년 때 금액대를 보면, 우리가 입주하고 2년 정도 지나서 그때 가격대를 보면 대략적으로 2006년에 2억대도 있고 1억 6천대도 있고 2억대도 있고 1억 9천대, 1억 9천대, 1억 8천, 1억 8천5백. 그래서 그러면 이 중에서 보시면 1억 8천대, 1억 8천5백 정도 되는 그 금액은 어느 정도냐면 2007년 당시에 그 점수는 5점이었어요. 즉 2007년에 1억 8천5백은 5점이었다. 그럼 이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즉 2007년부터 2006년까지 7거래가를 찍힌 숫자 중에서 대략적으로 10개 중에 6개 정도는 5점대에 거래가 됐다는 거죠. 5점대.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매매 가격으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을 보면 과연 5점에서 올라왔는가 보면 2019년도에 이 금액대에 있을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1억 6천, 1억 7천2백, 1억 5천8백, 1억 7천4백.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19년도 8월달까지 해서 1억 6천에서 1억 5천이라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남산 그린타운 이곳에서 5점대에서도 잘 올라왔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남산 그린타운 있죠. 남산 그린타운이 2007년도에서 5점에서 2019년도에
통화량 흡수를 해주면서 잘 올라왔다. 5점. 입주한 지 2년 정도 된 아파트가 5점에서 잘 올라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12년, 2013년도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1억 9천에 들어오신 분들 또 아니면 2억대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다. 이분들이 2007년도와 2012년도, 13년도죠. 이때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2억에 들어왔다. 2억에 들어왔다 하고 이렇게 보면 이곳의 거래가를 보면 2천만 원 정도죠. 2억 2천, 2억 2,500, 2억 1천, 2억 3천, 2억 3,300. 즉 우리가 2007년부터 놓고 본다면 2007, 2008, 2009, 2010, 2011, 12, 13 대략 6년에서 7년이죠. 6년에서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많게는 약 4천 정도의 가격 상승을 이루어줬던 거죠. 그러면 7년 동안 가격 상승이 뭐 2억에서 4억 정도라면 약 3억 정도다. 그 가격 상승률이 한 3억 정도였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7년 동안 3억이 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본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런 거죠. 아파트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도 있고 아니면 실거주적 목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곳을 보고 있는 청라 언덕역을 보고 있는 이 지점에서 2006년도에 남산 휴먼시어가 2억 했고 그 6.1 였고 6.1 그리고 2007년도에 1억 8,500 남산 그린타운이 5점에서 입주한 지 2년 지난 아파트가 5점에서 시작했고 2006년에 신축이 시작했고 6점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곳이 통화량을 흡수해주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온 거죠. 대략적으로 뭐 14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입주 이후부터 해서 한 10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통화량을 흡수하면서 잘 올라왔다. 그렇다면 그 지점이 광역시 지점에 있을 수 있는 점수대에서 잘 올라왔고 이 지역도 그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곳이다. 즉 대구에서 이 지하철 2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그런 위치, 그런 점수대에서 잘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에 청라 힐스 자이가 2020년에 5억 1,500, 5.7로 나왔다는 거죠. 5.7로 나왔다면 6점과 5점, 그리고 5.7이라면 그 점수대가 맞게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청라 힐스 자이는 사기를 치지 않고 자신의 가치만큼 나왔다. 분양가가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청라 언덕역을 이용하고 있는 이곳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남산 휴먼시아과 과거에 어땠는가를 또 한 번 또 보면 그래서 잘 올라왔던 거예요. 6점에서 잘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런 거죠. 2006년부터 그리고 이 정도가 13년일 거예요. 2013년. 그렇다면 2억에서 2억 5천 레벨 구간 이렇게 있는 거죠. 즉 이 구간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과연 대출 이자율로 통한 우리가 이자를 납부하거나 또는 세금 내는 영역 그리고 더 나가서 준조세들도 있죠.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준조세, 그다음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망에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과연 이 부분이 투자적으로 메리트가 있냐 없냐를 본다면 이때는 사실상 실거주라는 거죠. 실거주 목적인 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그렇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시기 2014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온 기록을 보면 이때가 2억이 올라온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이거 4억 5천이었고 이게 제일 처음 2억부터 시작했다면 2억 5천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5천만 원이 7년 올랐고 나머지 7년이 2억이 오른 거예요. 즉 아파트 자산가치 화폐가치를 놓고 보면 2배 이하에 내려와 있었던 그 부분에는 우리는 아파트란 것을 실거주적 목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좀 타당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높았던 시기에는 우리는 그걸 투자적 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2020년도에 찍혀있는 위치가 어떤 것이냐면 이제는 굉장히 7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상승 이후로 이제는 다시 실거주적 목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지점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가장 최근의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바로 앞선 시기 2014년, 15년, 16년, 17년, 18, 19 이런 기간 동안의 생각만 갖고 있지 그 이전은 과연 어땠는가를 잊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실거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점으로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조금 더 타당되는 지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급속하게 올랐고 따라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왜 올랐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7년 동안 아니면 짧게는 6년, 5년 동안 급속하게 올라서 마치 이게 정부의 잘못이고 마치 이게 우리가 무엇인가의 정책을 잘못했고 대출 너무 많이 풀어줘서 그렇거든 다양한 이유를 정치권은 문제를 묻고 아니면 대통령에게 그걸 다 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놓고 보면 우리가 좀 더 타당적으로 본다면 2019년도에 우리는 여기 있었던 거죠. 일본과 대한민국이 있고 국민소득이 있다면 이 회색 그래프가 한국인데 우리가 이 지점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2009년도에 우리가 이 지점에 있다가 이 기간 동안 잠잠하고 있었던 거죠. 2013년도, 14년도. 그래서 이 지점에 도래했을 때부터 우리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죠. 이때는 잠잠했던 거죠. 잠잠하다가 이때부터 폭등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9,000달러에 있던 나라가 2014년도에 29,000달러가 됐고 2014년 이후로 3만 달러 국가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잠잠했던 그 기울기가 어느 지점부터 폭발을 했냐면 2014년부터 시작해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폭발을 한 거죠. 폭발을 하면서 이때 올라가야 됐던 이만큼의 기울기가 언제부터 올라가냐면 2014년부터 다 갖고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찍혀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3만 달러 국가에 도달한 거를 전부 반영해 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전부 반영해 줬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또 새로운 하나의 사이클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현재는 우리가 2020년도에 지금 이 지점에 있는데 우리가 이게 길게 2030년도, 그 2034년도에 봤을 때 우리가 33,000이라는 이 나라가 45,000에 가 있고 51,000에 가 있다면 2020년도의 아파트 가격, 지금 분양받은 가격은 무척 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렇게 가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즉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똥물이 된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이대로 끝나버렸구나로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 지금 아파트를 안 사고 전세로 사는 게 훨씬 좋은 지점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이런 거죠. 결론은 우리가 청라 힐스 자이가 나오는 그 점수대가 과연 잘못되었냐 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대 나와 있다. 그리고 이곳이 과거에서 6점대에서 통화량 흡수했으면 잘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꾸준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굉장히 실거주적 목적으로 잠잠하고 있다. 어느 지점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은 우리가 2020년도부터는 우리가 과거에 한 5년 정도의 이 폭발적인 상승기보다는 5년 이전의 그 구간대에 있었던 잠잠했던 그 구간을 떠올리면서 실거주적 장세로 바뀌어가고 있을 수도 있구나. 실거주적 장세구나 라고 보면서 들어가는 게 지금은 타당해지는 지점이란 거죠. 그래서 이곳에 청약을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이곳에 청약 점수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실거주적 목적으로 두고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3년, 4년 전 그 폭등처럼 내가 지금 5,500짜리가 3년, 4년 후에 다시 10억이 가 있을 수도 있다고 들어간다면 좀 머리가 아파오는 그런 지점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연도다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라 힐스자이는 나올 수 있는 광역시에서 나올 수 있는 점수대로 나와 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